안녕하세요.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7월 마지막 주 시장 전망과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전략, 한마디로 전략을 변동성을 이용한 저점 매수다. 변동성을 이용한 저점 매수. 이 얘기는 뭡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다음 주에도 여전히 변동성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변동성, 글로벌적으로 본다면 뭐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변동성이에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다음 주가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간이니까 7월의 마지막 주니 또 뭐 윈도우 드레싱도 있을 거고 또 휴가 주간이니까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의 매도도 좀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에서 볼 때는 역시 FOMC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예요. 그래서 이 FOMC 회의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쭉 모아보면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 테이퍼링 분명 논의는 있을 거야. 분명해. 테이퍼링 논의는 있는데 6월달에 FOMC랑 큰 변화 없을 거야. 6월달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6월달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6월달에 정말 많이들 걱정했는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큰 변화 없다. 아직까지 금리를 인상할 때 아니다. 아직까지 그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거, 테이핑이라는 거죠. 양적 완화의 축소를 논의할 때 아직 아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지난 6월달까지의 모습이었고, 근데 6월달 이후 7월달 들어와가지고 또 델타 변이가 생겼어요.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지표는 또 더 좀 위축됐어. 5월달, 6월달보다 더 안 좋아. 아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나온 주간 실업상 신청 건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보니까 그리 좋지는 않아요. 경제 지표가 또 판매 지표라든가 소비 심리 지표 같은 거 보니까 미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건 맞아. 소비가 좀 늘긴 늘었어. 그래서 소매 판매가 좋아. 근데 최근 들어서 델타 얘기도 있고 또 현금 살포 한게 좀 떨어져 가니까 소비 심리가 좀 약해지고 있어. 게다가 말씀드렸지만 주간 실업 지표도 좋지 않아. 연준의 파월 의장 뭐라 그럽니까? 아직은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 같은 거 이런 통화를 좀 위축시키는 소위 경제를 조금 과열되는 경제를 막기 위한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인플레가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인플레 걱정하지 말아라. 참아라 그러잖아요. 참아라.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델타 변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델타 변이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방 극복이 될 것 같아. 또 시장에서도 델타 변이를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은 또 사실이야. 경제 회복세가 주춤하는데 다음 주 FOMC 화요일날 수요일에 열린 내용들 열려도 아마도 연준 위원들도 그럴 겁니다. 그래 경제가 회복되고 그런 거 맞아. 인플레가 좀 있긴 있는데 서둘러서 테이퍼링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서둘러서 금리 인상할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과 큰 변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경제가 회복되긴 회복되는데 경제 회복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통화를 갖다가 긴축하는 좀 매파적인 그런 흐름으로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열려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래도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지금 나스닥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실적 시즌의 피크인데 마지막인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IT 팡류의 대표 종목분들 애플 같은 것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여전히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그쵸 기술주가 강하지 않습니까? 기술주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표적인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 알파벳, 아마존 이런 종목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델타 때문에 좀 내려갔던 크루즈선이라든가 항공주 같은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은 뉴욕도 지금
대표 종목들은 기술주가 맞아. 또 경기 민감주도 이제는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으니까 회복되는 거 맞아.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항공, 여행, 뭐 카지노, 또 크루즈선 이런 것도 올라오는 게 맞아.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흐름이 가면서 한국도 그런 흐름을 받지 않겠냐, 그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도 한국의 코스피 3200에서 3300을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아마 8월달 돼야 이제 3300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에요. 기관은 조금 매수 우위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 들어서부터 이제 지난주 수목금 되면서 기관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과연 기관의 매수로 장을 갖다가 크게 장의 흐름을 갖다가 크게 바꿀 3300을 돌파할 만큼 힘이 될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좀 지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8월달 들어가가지고 8월 첫째 주쯤 돼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면서 좀 장이 올라가는 3300을 돌파하는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3300을 돌파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말입니다, 주도주 사야 돼. 주도주. 그럼 주도주 사야 되는데, 주도주가 뭐냐 이거야. 성장주야, 경기민감주야. 경기 회복되니까 경기민감주도 올라오죠. 올해 상반기에 경기민감주가 쭉 올라온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이번 주도 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기민감주 회복이 나올 거야. 나오는데, 하지만 성장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될 거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장주인 플랫폼 2차전지 전기차. 지난주에 매물소화 과정 많이 거쳤어. 특히 플랫폼 쪽은 카카오페이가 뭐 연기되고 하면서 또 등락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매물이 또 소화가 됐어. 카카오가 한번 푹 빠지기도 했잖아요. 또 2차전지에서는 양극재가 계속 올라왔는데 2차전지의 셀 종목들은 별로 안 올랐어. 또 현대차 같은 전기차 종목들은 별로, 지난주도 별로 없었죠.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아마도 7월의 마지막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양극재, 음극재 같은 2차전지 재료주들도 어느 정도 시세는 또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차전지에 이제 셀 종목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SDI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에서 아직 못 올라간 쪽이 이제 장비주예요. 장비주들도 한 번씩 이제 여러분 볼만하다라는 거. 또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이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 연기가 되면서 사실 카카오가 주가 등락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가 뭐 상장이 뭐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또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열기가 뜨거워. 이제 8월 초에 이제 상장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월화가 7월 26일, 7월 27일, 월요일, 화요일 날이 카카오뱅크 공모란 말이죠. 일반 공모야. 그럼 요 기간 되면 이제 돈이 또 확 들어오겠죠. 이 들어온 돈이 또 시장을 달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은 일단 카카오뱅크가 시장의 이슈를 좀 장악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 돼가지고 더 들어왔던 돈이 이제 환불되잖아요. 이 환불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환불된 돈이 카카오로 좀 들어올 것 같아. 네이버로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전히 카카오 네이버의 저점 매수. 특히 네이버가 조금 좋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델타 변이가 제가 볼 때는 영국의 존슨 총리가, 그쵸? 존슨 총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델타가 지금 확산돼 가지고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델타는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 봉쇄를 푸는 것을 이번에 풀어버려야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풀겠대요. 경제 봉쇄를 풀겠다. 그래서 풀 것 같아. 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제 영국에서의 그런 어떤 조치가 유럽으로 또 미국으로 아시아로 퍼져나갈 겁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도 델타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여행주라든가 뭐 카지노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크루즈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항공주 여행주들 또 뭐 카지노 같은 주들의 상승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경기 그 회복주들, 가치주라는 쪽들, 반도체, 철강, 조선, 은행 이런 것들도 상승세 이어갈 것 같다. 근데 급등은 아니고 이제 지난주처럼 조금 올랐다가 밀리고 하락은 아니고 말이죠.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전략은 뭐냐는 겁니다. 이런 장세의 전략은, 이런 장세에서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딱 정해져 있다. 장기로 갈 종목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시장이 그 상승세를 유지할 때, 상승 추세가 유지될 때, 그 유지되는 상승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장주는 안 바뀐다. 그래서 작년 3월 달부터 쭉 상승했던 그 상승세에서 가장 대장주는 플랫폼과 전기차하고 2차전지였어요. 요 대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 대장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어떤 변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 건물에 투자하듯이 뭐 땅에 투자하듯이 그런 이제 긴 관점으로 그렇게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들고 가겠다. 내 손자한테 물려주겠다. 내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감각으로 투자해야 될 쪽이 이런 플랫폼 또 2차전지 전기차라고 해요. 그래서 플랫폼 종목들의 대표는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 네이버인데 카카오는 이런 모양이야. 차트가 6월 24일 날 장대봉 나왔습니다. 이 장대봉이 매도자들이 결집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이런 매도의 결집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조정고에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왔죠. 어제하고 오늘 반등이 어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는데 음봉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등 나오는 거 볼 때에 역시 카카오는 대장은 대장이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급등은 아닙니다. 카카오는 급등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카카오 자금에 한수가 나오면서 8월달에 이제 카카오에 또 사자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할 때에 이번 주에도 저점 매수.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저점 매수. 조금씩 모아가자. 제가 살라미 그러죠. 살라미가 뭐냐면 짧게 잘라서 사는 겁니다. 하루에 12씩, 하루에 2주씩, 하루에 한 주면 어때? 매일 사는 거야, 매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비싸서 못 사. 많이 올라서 못 사. 두렵잖아요. 많이 올라서 못 사니까 두렵잖아요. 그 두려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조금씩 사. 하루에 한 주씩 사. 하루에 한 주씩 한 달 동안 사봐요. 그러면 가격은 평균화될 겁니다. 하루에 한 주씩 6개월을 사와봐. 그러면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습니다. 내려가면 더 많이 사면 되지 뭐. 그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다. 근데 카카오 네이버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식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기를 카카오는 삼성전자 정도 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어가는데 50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카카오는 60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8배, 10배씩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냥 꾸준히 모아보자. 그런 개념이고 네이버도 같은 개념이죠. 근데 네이버가 단기로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인데 네이버는 계속 위로 가는 모습이잖아요. 오늘도 지난번에 위에 꼬리를 좀 먹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가면은 결국 요 위에 꼬리를 먹어가면서 46만원 단기적으로 제가 한 55만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관점 보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라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네이버의 모습 보면은 위를 쫙 먹어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아마도 다음 주에도 상승 지속될 것 같다는 관점. 그렇지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카카오만큼 저점 매수는 아니지만 네이버도 좀 계속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러면 2차전지 어떻게 해야 돼? 지난주까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신도제 많이 올랐단 말이죠. 에코프로비엠도 급등이었고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6월달 7월달은 양극재의 시대야.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에 포스코케미칼도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또 LNF 많이 급등했습니다. LNF도 유상증자를 했는데도 막 급등해. 그게 양극재야. 코스모 신소재 4만원 넘어왔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뭐 2만 3, 4천원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요 정도 수준에서 사자 많이 말씀드렸는데 벌써 이게 4만원까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쭉 얘기했던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것도 그렇고 LNF 같은 경우도 제가 유상증자 걱정하지 마라. 무조건 매수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극재, 음극재, 진해질, 동박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셀 종목들, 배터리 종목, 배터리의 원조, 배터리의 원조라기보다 배터리의 대장,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사야 될 때 아니냐는 거죠. 뭐 물적 분할 괜찮아요. 물적 분할 어때요?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저거 의도인데 물적 분할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G화학과 이노베이션과 STI 이런 종목들 여러분 사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라겠고, 이번 주부터 살살 모아가는 전략으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상반기 내내 박스권이에요. LG화학과의 분쟁도 다 끝났는데 계속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LG화학 같은 걸 좀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슬슬 좀 모아보면은 아마도 8월, 9월을 지나면서 하반기에 가장 또 급등할 종목이 이런 종목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인데, 전기차 성장주의 세계 아닙니까? 성장주 세계 마지막으로 전기차인데 현대차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근데 이렇게 답답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해요. 바닥에 있어 안 움직여. 근데 이게 바로 매집의 차트입니다. 만약에 내려갈 종목이면 진작에 내려갔지. 근데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으니까 저게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현대차, 기아차, 만도, 뭐 LG전자 같은 종목들. LG전자도 지금 그래도 가장 양호하긴 한데 크게 올라간 건 아니야. 그러면은 아마 8월달 지나면서 이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모양 나오지 않겠냐. 아직까지 자동차 쪽은, 그러니까 LG전자는 뭐 반도체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가가 나은 편인데, 현대차나 기아나 이제 그 현대모비스 같은 쪽은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 못한다. 자동차 생산을 못한다, 뭐 어떻게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올라갔는데 3분기에도 좀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7월달, 8월달 지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동차는 좋아지는 거야. 또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세상 뒤집어집니다. 그때를 위해서 현대차, 기아차 요거 차분히 모아보자. 그렇게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장주를 이번 주에도 모아보자. 저점 매수해보자. 플랫폼에서는 네이버, 또 2차전지에서는 아무래도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는 현대차가 좋아 보이죠. 아무래도 현대차 아니면 LG전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델타 변이가 좀 물러가면서 아무리 봐도 요 이제 그 투어주들 또 카지노주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번엔 노랑풍선이 뭐 대박을 내가지고 이제 수익 나신 분들 참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저한테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뭐 사실 노랑풍선은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무상증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니까, 또 뭐 인수 조건도 있었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갈 종목들이 하나투어, 요게 이제 적자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매수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매수하지 마. 소량만 매수하세요. 소량만. 정말 소량만 매수하세요. 모두투어도 이제 아직은 적자가 많으니까, 지금 또 해외 그 여행이 지금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더라도 조금만 사시라. 뭐 5% 정도만. 그렇게 소량만 사야 됩니다. 5% 정도만. 그래서 참 좋은 여행, 노랑풍 이런 것들 소량만 사세요. 소량만. 노랑풍선 사면 안 되고,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거, 그 중에 한두 종목 정도 소량만 매수해라. 한 5%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카지노에서 GKL 바닥이죠.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바닥입니다. 또 강원랜드 이런 것들, 호텔신라 바닥이죠. 이런 것들 한 2달 내렸으니까 델타 변이만 좀 약해지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살살 사놓으시면 아마 이제 8월 달에 좀 급등 나오면서 좀 크게 수익 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8시에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해요. 그래서 인천 요를 만나실 분들은
밤 8시에 유튜브, 그리고 아침에 7시 50분에 와우넷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장을 듣고 계신 분들은 7시 50분에 와우넷, 7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와우넷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7시 50분에 와우넷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인천요가 얘기하는 뉴욕 증시의 마감 모습과 오늘의 전략. 그리고 밤에 밤 8시 유튜브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 마감과 투자 전략, 종목들, 대박 종목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니까 밤 8시 유튜브, 아침 7시 50분 와우넷, 그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투자해서 큰 수익 내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7월의 마지막 주간인데, 마지막 주간 지나고 8월달부터 제가 장이 좀 좋아질 거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번 주는 좀 대비하는 기간, FOMC 회의 기간에 출렁출렁 할 때 여러분들 좀 저점 매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